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우선 매우 중요한 표부터 보겠습니다. 파생전선 전황표입니다. 자주 보는 건데 아주 평범한 표인데 오늘은 특별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거래일 남은 7월 옵션 시장, 7월 14일 만기인데 현재 선수들 포지션입니다. 개인이 풋 매수 717억, 콜 매도 285억인데 이 개인이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에 왕창 베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들 포지션은 별도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저 포지션은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횡보해도 손해보고 콜 매도 이익이 풋 매수 손실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의미 있게 반등을 해버리면 풋 매수는 모조리 꽝 되고 콜 매도에서 상당히 큰 손실이, 그래서 선수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멍청하게 대응을 해버리면 베팅 금액의 수배 내지 수십 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포지션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이 저 옵션 포지션에서 이익을 누리는 경우란 지수가 추가로 크게 내려야 합니다. 지수가 내리면 내릴수록, 급하게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이익은 기하급수로 마치 언덕에서 굴러내리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들의 저 옵션 포지션은 지금 현재는, 즉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저 옵션 포지션에서 평가 이익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익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예측하게도 개인들은 평균적으로 저 평가 이익 누리지 못할 것 같고요. 어쩌면 대규모 깡통 계좌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량 학살이 예상되는 매우 무서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패가 매우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저것들 둘이 연합해버리면 7월 옵션 시장에서 개인은 지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때가 306이, 종가 306이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는 단기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330포인트 이상 반등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경에 지금 그래프하고 표 관련되는 거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해 보시면서 현재 에너지 가격 우하향 중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우하향입니다. 다음 주 30일 발표될 코어 PCE 물가지수 5월 전망치, 이게 지금 전망치가 4.8%인데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2월 피크치에서 2월 피크치 찍었고 3월, 4월, 5월 연속 피크 아웃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줄 것 같다는 겁니다. 29일 발표되는 코어 PC 분기별 집계한 거, 이건 아직은 1분기 잠정치 발표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난달 숫자와 같은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음 달 금리 인상 확률 75bp 올릴 확률이 지난주 초반까지는 96%였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86%대로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50bp 올릴 확률이 대략 14%대로 올라간 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75 올릴 거 다 각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올리면 그는 상대적으로 호재이죠. 그래서 FOMC 회의 날짜가 한국 시각으로 7월 27일 새벽 3시인데 이거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옵션 만기는 7월 14일인가 그때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나온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미시건 대학에서 소비자 관련해서 소비자 3대 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평가 지수.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바닥을 지금 더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내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CB 신뢰 지수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추세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로서 나빠지지만 그렇다고 지금 비관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 미시건 지수는 격주로 발표돼 갖고
매월 중반, 매월 한 두 번째 주에 발표되는 그게 1차 추정치이고요. 그 2주 후, 그 말에 발표되는 게 이제 일종의 확정치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7월 두 번째, 즉 7월 15일 날 발표되는 숫자가 매우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CB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저 신뢰지수 쪽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미시건 지수 중에 의미 있는 게 그 인플레이션, 그 5년 후 인플레이션 예상치, 요게 기존 3.3%에서 3.1%로 감소한 거, 요게 오히려 의미 있는 그 좋은 소식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 이미 지난 저점에서 상당폭 크게 올라 버렸습니다. 예, 미국 시장 이런 상승은 이거는 뭐 볼 것 없이요. 전형적으로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베어마켓 랠리. 지금 미국 시장은 베어마켓 대략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부서졌기 때문에 베어마켓이 데피니션이 고점에서 30% 내려간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 베어마켓 랠리 그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폭 의미 있게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 베어마켓 랠리가 추가로 진행될까 아니면 다시 아래로 추락할까 이거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걸 판단하는 게 지금은 핵심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한창 논의 중인 게 과연 이 미국 경제 리세션 빠질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예? 리세션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분기 어닝이 어떨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리세션은 그 데피니션이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1분기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마이너스 1.4%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그 쇼크였죠. 그러면 2분기는 1분기보다도 더 나빠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리세션이라고 이제 데피니션이 그렇다는 건데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 보이면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침체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분기 GDP 성장은 언제 발표됩니까? 7월 말 예정돼 있죠.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시작한 베어마켓 랠리는 대략 한 달 정도 진행될 가능성 높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예? 결국 7월 말에 지금 FOMC 회의하고 GDP 2분기 GDP가 추정치 발표하고요. 예? GDP는 3번 발표하지 않습니까? 한 달 단위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닝 시즌 시작되고 이렇게 빅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인플레이션 발표는 근심 속에 안도하는 숫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그 30일 날 발표되는 건 위에서 본 것처럼 좋은 소식이고요. 인플레이션 코어 PC 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건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중순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이미 지난번에 본 것처럼 피크아웃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로 더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지금 다들 근심하는 건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 근심하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안도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FOMC 회의는 추가로 리스크 키우는 게 아니라 현재 근심을 좀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무슨 말인 거니? 75bp 올려도 본전인데 50 올리면 좋고요. 100 올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GDP가 어떨 것인가?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겠지만 대략 보면은 미국 소비가 지금 여전하고요. 고용시장도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침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전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진짜 가령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2% 뭐 이런 숫자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숫자입니까? 나쁜 숫자입니까? 호재입니까? 악재겠습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이 침체가 맞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저는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데 설사 만약에 저렇게 나와도 저거는 호재 아닐까 싶습니다.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렇고 하여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닝 발표는 항상 그렇듯이
그러니까 좋아진 회사, 나빠진 회사 이제 섞여 있는데 이제 평균이 중요한데 대략 한 달 가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적된 경험치가 뭐냐 하면은 막상 까고 보니까 better than expected, 즉 생각보다는 좋더라 이런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어닝이 걱정된다.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걱정된다 하면서도 정작 어닝 시즌 시작보다는 끝날 무렵에 주수가 올라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의 경우에도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2분기 어떨지 당연히 이제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8월에 7월 지나고 8월에 본격적으로 고민할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 결과가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베어마켓 랠리 저거 지금 이미 시동 걸었고 출발했다 이겁니다. 저 앞에 막 달리는 중이라 이겁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그래서 대략 미국은 대략 한 7월 말까지 이렇게 랠리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은 열어둬야 할 것 같은데 한국은 무작정 미국 뒤따라갈 것인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잠시 한번 봤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고환율, 환율도 치솟고 금리도 치솟고 에너지 가격도 치솟고 그래서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가속되는 상황입니다. 피크아웃 되는 게 아니고 예? 피크업 되고 있습니다. 피크업. 예. 그래서 금리 상승도 지금 미국 뒤따라서 빅스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가계는 이자에 덫에 걸려서 후적되는데 빚내서 몰빵해 놓은 아파트는 폭락 전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는 침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한국 주가 더 내려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경제하고 주가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예? 내수경제 침체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겠죠. 그렇다고 대기업이 끼니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미국 주요 기업들 주가 상대적 비교하면은 표를 한번 보시면 말이죠. 미국 지수는 상당히 회복돼서 이 컴백 해버렸습니다. 미국 개별 기업들 주가도 그렇고요. 상당히 컴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더 내린 종목도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가령 삼성전자, 이 경쟁자들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내렸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들이 일정 부분 되돌리는 랠리, 즉 컴백 랠리 이거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지수 상승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그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야 합니다. 예? 오른다기보다도 이제 폭락 상태에서 조금 회복하는 거죠. 그게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는 미국 따라서 오를 가능성 높다. 7월 옵션 시장이 개인들 무덤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풋 매수 콜 매도 이 포지션을 장중에 물을 타면은 건더기가 꽤 근절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가가 저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풋 매수 콜 매도에 물을 타면 그야말로 지옥 직행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가가 고점 될 가능성 높기 때문입니다. 예.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는 가령 최근에 미국 시장 랠리가 선두에서 이끈 업종이 크루즈 기업들이랍니다. 와, 참 세상 돌고 도네요. 팬데믹 당시에 가장 타격이 심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크루즈 기업 아닙니까? 당시에 그 도쿄 앞바다입니까? 일본의 관광 경유지로 내려가고 이제 신나게 놀자 이러고 폼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놈의 우한 바이러스 퍼지는 것 때문에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해상 감옥살이 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 가득한 크루즈선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 크루즈가 지금 2분기 예약 건수가 1분기 거의 더블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앞장서서 거의 뭐 15%, 10%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루에.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실적이 2년 연속 20년보다 21년, 21년보다 지금 현재 22년 이렇게 연속 전년 대비 서너 배 증가하는 업종, 조선업종 뿐이죠.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조선업종 뿐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서너 배 증가하는 것은 수주 액수 기준인데
오늘의 수준은 바로 내일의 매출이고 이익 아닙니까? 게다가 사진 보시면 강철 가격 폭락하는 모습, 강철의 원료인 철광석 가격 폭락하는 모습 분명합니다. 저거 지금 저 5년 전 X축을 5년 전으로 제가 하나를 캡처한 건데 5년 전 가격 그 수준에서 밑으로 기고 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후판 인하 협상, 이건 후판가 인하 협상입니다. 동결하면은 저거 바로 잘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 관련 팀들 내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릴 것인가? 금년 전체 적용할 후판 가격을 작년에 올린 거 반 정도는, 최소한 반 정도는 도로 돌리자, 도로 깎아라, 도로 무르자.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자. 이게 평균 점수입니다. 협상 점수의 평균 점수.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건 뭐 지금 어거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폭락했는데 올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작년에 2배 가량 올린 이유가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올린 거 반 정도 파 깎아버리고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기준에 이걸 분리하면은 그러면 협상팀 고가 점수에 반영을 해야죠. 네. 뭐 그게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조선업종이 더 이상 눈물 젖은 빵 먹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따뜻한 밥 제대로 먹을 시간이 오고 있다는 징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앞으로 밥상이 점점 더 푸짐해질 것 같은데 그 숟가락 올리는 방법은 사 모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